오늘은 재밌는 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바젤 3가 되면서 금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예, 국제사회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에서 금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아주 재밌는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 금은 모든 그 화폐의 근본이 되죠. 그래서 근원통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금화를 만들어서 어떤 물건의 가치를 금화로서 표현을 했었죠. 그다음 요즘은 이제 화폐가 됐지만 근본이제 같은 경우는 어떤 화폐는 금이 얼마로 언제든지 교환해 준다. 뭐 이런 것처럼 금은 근원 통화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부터 모든 화폐 통화의 근원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금값이 달러 근본위가 폐지된 1970년도에는 1000불을 주면 28온스를 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1000불을 주면 0.58온스 밖에는 안 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47배 정도의 금값이 오른 거죠. 근데 이 금의 이동이라는 게 있는데 세계제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뭐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간의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을 미국에다 주고 미국은 이 사람들한테 무기와 식량을 줬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유럽의 유럽의 금들이 전부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유럽에 금이 많았냐면 예전에 이제 스페인이나 아니면 식민지로 인해서 거기서 약탈해온 금들이 전부 유럽에 있었거든요. 그 금들이 바로 세계제 1차 대전을 통해서 상당수가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어, 이 세계제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다시 한번 금의 이동이 있었어요. 역시 유럽에서 다시 미국으로 금이 이동했는데 이때는 어떤 이유로 이동했냐면 독일이 유럽을 전체를 다 점령하다 보니까 이 금을 독일에다 뺏길 염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미국으로 다시 이동시킵니다. 그러자 미국은 그 금들을 모두 포트녹스에 보관하고 각 나라에 보관증을 줬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종전이 되는 그때 1944년에 서방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국제 통화 체제를 합의합니다. 그래서 미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고 순금 1온스를 35달러라. 그러니까 35달러를 주면 순금 1온스를 교환해 주는 거죠. 뭐 이런 체제로 그 근본이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지폐, 화폐를 지폐의 가치를 달러에 고정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율의 탄생인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한국 돈 얼마는 미국 돈 1달러에 얼마에 한다. 뭐 영국의 파운드는 미국 1달러에 얼마의 가치를 갖는다. 이런 이제 환율이라는 게 처음으로 생겨난 게 이 바로 근데 이제 근본이제가 폐지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월남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자기가 원래 금 1온스는 35달러에 딱 묶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35달러를 주면 1온스를 줘야 되는데, 자기는 그만큼 금을 갖고 있지 않고도 막 달러를 찍어낸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러자 이제 샤를로스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내가 맡겨놨던 금 줘. 너 아무래도 너가 발행한 달러가 금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닉슨 대통령이 들켜버렸으니까 닉슨 대통령이 그거를 폐지시킵니다. 근본이제를. 그리고 자국에 있는 달러는 여러 가지 국방상의 문제로 해외로 유출시킬 수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금 1온스와 그 다음에 35달러 간의 근본이제는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기축통화의 그런 기능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자 이걸 다시 1973년도에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사우디아를 방문해서 이제부터 모든 기름은 다 달러로 결제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달러 이꼬르 금이었는데 달러 이꼬르 석유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돼서 다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의 그 기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달러나 이런 기축통화에는 그래핀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축통화는 통화량이 충분해야 되고 그리고 가치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를 사용하려면 그만한
발권력이 있으니까 통화량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통화량이 많으면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량과 가치가 반비례하다 보니까 통화량이 높아지면 가치는 떨어지고 가치가 높아지면 통화량은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기축통화의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그래핀 딜레마라고 합니다. 또 하나 금값과 달러 가치는 반비례를 해요.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값은 올라가죠. 왜냐하면 안전자산이고 달러가 위험하다 생각하면 금값이 올라가고 만일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금값은 내려갑니다. 달러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자, 이렇게 이제 반비례되는데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값 상승을 억제하는 게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금값이 지나치게 올라서 달러의 가치가 나빠지면 기축통화의 기능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통화량을 유지하면서도 가치를 유지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금값을 낮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금값을 낮추냐면 금을 미 연준이 미국 재무부에다가 대여해 줍니다. 실제로 금을 대여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써도 돼라고 금을 대여한 것처럼 보관증을 주는 거죠. 그러면 미 재무부는 그 보관증을 각 나라에 팝니다. 그러니까 금은 포트녹스에 있다고 치고 거기에 보관증이 있어서 자, 보관증이 포트녹스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자, 이 금의 1톤은 네 거야 라고 하고 보관증을 팔게 되면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그 보관증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매입은 달러로 하니까 거꾸로 달러가 재무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의 유통성이 금의 가치도 조정하고 보관증을 막 남발하면 금이 마치 많은 것처럼 보이니까 금값이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달러로 이거를 결제하게 하면 유동성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바로 미 연준과 미국 재무부가 세계를 상대로 금을 가지고 완전한 장난을 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있지도 않은 금을 가지고 보관증을 매각하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젤 3가 여태까지는 금의 가치 산정을 50%만 인정해 줬어요. 이거는 달러의 기축통화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금을 갖고 있으면 자기 자본에서는 위험자산분의 자기 자본에서 자기 자본으로 금을 갖고 있는 양의 50%만 자기 자본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 산정은 RW 리스크 웨이트 에셋인데 금은 보유한 금의 양의 50%만 자기 자본으로 인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치 산정을 100%를 하는 거를 한다라는 게 바젤 3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금을 갖고 있으면 자기 자본으로 100% 인정해 준다는 거죠. 예전에는 50%만 인정해 준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막 사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산 게 아니라 보관증을 산 거죠. 그리고 중국의 금 보유량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미국이 8,000톤, 뭐 독일이 3,000톤,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2,400톤, 프랑스가 이렇고 이런 건데, 사실은 이거는 다들 보관증만 가지고 8,000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만큼 금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금 보관증의 양으로 생각하는 실제의 전체 금이 이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최근에 금을 마구 사들였어요. 그래서 홍콩을 통해서 실물 금을 인수한 거, 그 다음에 자국 내 금광에서 캐낸 거, 그 다음에 공식적인 리저브, 이게 이제 보관증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금이 실제로는 6,000톤으로 미국보다 훨씬 많은 금을 비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금을 많이 그래서 미국의 의도, 이렇게 바젤 3에서 그 금의 자산을 100% 인정한다. 그러면 양적 완화로 풀린 막대한 달러, 아까 앞서도 말한 것처럼 미국 재무부가 보관증을 팔고 그 보관증으로 달러를 유입시켜서 양적 완화로 인해서 많이 풀린 미국의 달러가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한테 자, 네가 만일
금을 보관하면 100% 자기 자본으로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각 중앙은행들이 살 거 아니에요. 사면서 달러가 넘어가겠죠. 그래서 종이 보관증으로 회수하여 달러 가치를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종이 보관증 주고 달러 받아서 달러가 유통량이 많아진 달러의 가치의 하락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각국의 양적 완화가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각국의 화폐 가치가 다 하락하는 거죠. 그런데 근원 통화인 금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각국이 화폐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도 바젤 3에서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젤 3가 2013년에 등장하면서 금을 중앙은행에서 보유할 경우에 자기 자본을 할 때 예전에는 50%였는데 100% 인정해 주겠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각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화폐가 풀렸는데 그 화폐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게끔 한 거죠. 근데 그 금을 사는 건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한 보관증일 뿐이지 실제 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달러가 기축통화의 발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가지고 약간 이상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을 유지하면서 가치는 유지하고 그런 걸로 보관증을 매각해서 금값을 안정화시키면서 반대로 풀렸던 달러는 회수하는 뭐 이런 걸로 기축통화의 발권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을 통한 가치 방어인데 솔직히 말하면 금의 보관증을 통한 달러의 가치 방어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금이 근원 통화지만 지금 전 세계의 금은 그 올림픽 수영 경기장 딱 3개 정도 양분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금은 이렇게 유한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근원 통화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원 통화를 바로 보관증이라는 걸 이용해서 미국의 달러의 기축 통화의 기능, 즉 통화량과 그다음에 가치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